본 동영상의 저작권은 포스 SM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 동영상에 대한 무단 도용, 배포 및 사용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청하실 교육 영상은 선박에 승선하고 계시는 승조원을 대상으로 승선 생활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조원분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승선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총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 안전관리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작업 수칙과 그와 관련된 인사사고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첫 번째 파트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과 핵심 요소,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과 선박의 안전보건 관련 법규로는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선원법은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선박, 선원 그리고 선박 소유자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번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선원법에서의 선박 소유자는 비상훈련을 시행해야 하며 선원에게 보호장구와 방호장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선원은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험 작업을 할 경우 적절한 보호기구나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데 아래의 선원법 제5조에 따르면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열거된 것 중 근로기준법 제76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원의 근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선원법 내의 보건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수부 배포 자료에 따르면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원법에 제정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박 중대재해 발생 시 선박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했다 할지라도 선박 소유자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해운회사의 육상 근무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나 해상 근무 직원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이를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쉽지 않으므로 기업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지 않아 기업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7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작업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넷째, 대체 및 통제,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급격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곱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7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규정과 절차를 쉽게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안전과 보건을 기업 활동의 최우선 순위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선에서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활동과 선박의 안전운항,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육상과 선박 모두 SHEQ-위원회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통하여 무재해 무사고, 해양오염 제로, 항만국 통제 억류 제로, 안전품질 시스템 개선 활동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트 2. 포스 SM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EQ 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안전보건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HEQ 관리 시스템은 ISM 코드, ISO 각 항목별 코드, OVMSA, TSMA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와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SHEQ 관리 시스템은 육상 조직 및 관리 선박에서의 중요한 단위 활동에 적용되며 SHEQ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안전, 보건, 환경, 보안 및 품질 성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는 각종 코드의 주요 약어들입니다.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안전보건 매뉴얼입니다. 회사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며 육해상 직원이 선박과 인명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 보건 규정 및 절차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SHEQ 2.6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선박과 인명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육상 관련 부서 및 본선의 업무에 적용됩니다. 또한 회사는 안전과 보건을 기업 활동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승조원은 안전보건 방침, 목표 및 절차 준수를 위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장의 책임과 권한입니다. 선장은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 실적을 회사로 보고해야 합니다. 선장은 선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감독하며 안전보건에 관련하여 식별된 부적합 사항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의 협의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선내에 두 가지 회의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상관리팀 회의입니다. 선상관리팀 회의의 목적은 일반적인 선박 운항 관련 업무 협의로서 회의 안건은 선박 검사 및 심사, 교육 및 훈련, 보수 정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선상관리팀 회의는 매일 개최하며 구성은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와 1등 기관사로 이루어져 있고 회의 기록에 별도 생성 유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선내 SHEQ-위원회 회의입니다. 선내 SHEQ-위원회 회의의 주 목적은 본선의 안전문화 정착 장려와 안전보건, 환경 및 보안 관련 문제의 협의 및 해결입니다. 회의 안건은 이전 회의 결과 설명, 육상 지원 상황, 안전운항 관련 중대 작업 협의, 사고, 니얼 미스, 부적합, 마스터스 리뷰 및 SHEQ 관련 개선 의견, 선내 급식 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되고 위원회의 구성은 정규위원은 선장, 1항사, 2항사, 기관장, 1기사, 각부 직장, 안전보건 대표자이며 참석 인원인 당직자를 제외한 전 선원입니다. 선내 SHEQ-위원회 회의의 기록은 사표준 서식 SAF-1에 기록 및 보관하며 회의록 내용을 이메일을 통하여 회사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선박에서는 선상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 대표자가 지정, 선출됩니다. 선상안전관리자는 본선의 기관장으로 지정되며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을 모든 선원들이 충실히 따르도록 하고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사건, 사고, 위험행위, 니얼 미스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며 정기적 안전검사를 시행합니다. 안전보건 대표자는 선내 승조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안전보건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정합니다. 안전보건 대표자는 선상안전관리자의 동의하에 사고조사 및 안전점검에 동참하며 안전보건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선내 안전관리자를 보좌하여 위험성 평가 등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을 모든 선원들이 충실히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검사는 회사로부터 지정된 선상 안전관리자에 의해 본선의 위험성과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여 안전 기준을 향상시키며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실행됩니다. 안전검사는 매월 사표준서식 SAF-18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점검 후 점검 결과를 매월 SHEQ 회의 안건으로 등재하고 매 3개월마다 완성된 보고서를 선단으로 송부합니다. 검사 시 안전한 출입과 이동, 작업 환경, 강제 법규, 회사의 안전 수칙 등을 사서식을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시행 전 이전 안전검사의 기록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본선에서 시행한 위험성 평가의 결과로 식별된 조치 방안이 정확히 시행되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본선에서 식별된 결함사항은 선장과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시정되어야 하며 본선 자체 조치 불가 사항은 회사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전검사 시행 후 데크 로그북에 기록하며 검사 결과를 별도 파일로 유지함과 동시에 매월 SHEQ 회의 결과를 회사에 송부 시 첨부해야 합니다. 안전검사는 탱커와 헤비리프터 선박에 적용됩니다. 파트 1과 2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소개드렸습니다. 파트 3에서는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의 항목이 있고 안전관리 제도 개요부터 시작하여 위험관리제도, 변화관리제도, 무제해운동, 작업허가제도, 작업중지 절차, 락아웃, 태그아웃 시스템, 니얼 미스 보고, 부적합 사항 보고, 마지막으로 마스터스 리뷰 리포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안전관리 제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안전관리 제도의 구성은 크게 작업허가제도, 위험관리제도, 변화관리제도, 무제해 운동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활동과 기타 회사의 안전관리 제도에 대하여 다음 화면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관리제도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경감시켜 선박 및 인사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작업 책임자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안전관리자는 시행한 위험성 평가가 적절한지 검토하며 선장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종합하여 위험성 평가서를 최종 승인합니다.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는 위험이 식별된 모든 정비작업, 입출항, 항해, 정박 및 하역, 갑판 기관 기기의 운전, 소화 및 퇴선 훈련, 예방 정비에 따른 중대 장비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위험성 평가 결과 등급이 4에서 5등급으로 평가된 작업, 작업허가서가 필요한 작업 중, 열작업 또는 성면 작업, 중대 장비 정비, 고전압 작업, 해적 위험해역 통항 등의 경우 회사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해 위험성을 낮춘 후에 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승선하여 매일, 매주, 매월 시행하는 모든 작업 전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변화관리제도는 선박에서 변화로 인한 사고 발생, 능률 저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잠재 위험을 사전에 제거 또는 통제함으로써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화의 적용 범위는 인원, 절차, 시스템, 설비 등에 대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모든 변화에 적용됩니다. 변화 관리의 대상은 주요 규정 도입 및 변경 등으로 인한 시스템 규정 관리와 선원 교체, 정원수 변경, 국적 변경 등으로 인한 인사 관리, 선적 화물 변경, 항해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 운항, 선체 구조 및 장비의 개초 또는 교체 시 IT 시스템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거나 새로운 장비 등과 같은 경험하지 않은 변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능률이 저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기 전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사전에 통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제해 운동입니다. 무제해 운동은 포스사피 운동이라고도 말하며 우리 회사 고유의 안전 예방 활동으로 TBM, 안전수칙 카드, 재해 사례집, 일일 안전 당번, 지적 확인, 위험 예지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BM은 작업 전에 팀 단위로 작업 중 예상되는 위험을 식별하고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작업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사전에 작성된 위험성 평가서를 통해 확인된 위험을 공유하고 추가 잠재 위험을 식별합니다. 식별된 위험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이를 지적 재창 후 마지막으로 팀 전원이 함께 손을 접촉하여 안전 구호나 외치고 싶은 내용을 크게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작업 허가 제도는 특정 위험 작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허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업 내용에 대해 안전 수칙을 기록하여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고 안전 수칙을 지켜 작업을 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작업 허가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는 밀폐구역 작업, 열 작업, 고소 작업, 전기 작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작업의 종류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고 작업 전에 작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 감독하에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작업 전 작업 허가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입니다. 밀폐구역 및 잠재적 밀폐구역 작업, 열 작업, 육상 승인이 필요한 열 작업, 고소 및 선측 작업, 전기 및 전기 기기 작업, 성면 작업, 다이버 및 언더워터 작업, 배관 및 압력 용기 기기 작업, 탱커 선박 적용 특별 작업, 크레인 또는 리프팅 장비 작업 등이 있습니다. 상기 작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거치고 작업 허가서를 작성 후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 중지 절차입니다. 모든 선원은 긴박한 위험과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보다 우선되거나 중요한 일은 없으며 큰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되거나 작업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중 알람이 울리는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중 기존 작업과 다르게 큰 변화가 있는 경우,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도 작업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작업 중지 절차의 6단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방호 조치와 고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락아웃, 태그아웃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기의 보수 작업 중 갑자기 시동되어 상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고 중대 작업 시행 중 사고를 방지합니다. 또한 필요시 다른 관련 작업 허가서나 중요한 작업 체크리스트와 연계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락아웃, 태그아웃 시스템은 보수 작업이 시작되기 전 고장이 났을 때 잠재적으로 위험한 장비에 인접한 장소에서 보수 작업이 진행돼야 할 때 사용합니다. 기기의 전원부, 밸브, 레버와 파이프 개구부, 잠금 또는 표찰이 필요한 기기, 장비에 부착하고 잠금하여 사용합니다. 락아웃과 태그아웃 시스템 시행 절차입니다. 첫 번째, 잠금 및 표찰 달기 필요 시기 결정. 두 번째, 일지 작성 및 검증. 세 번째, 잠금 및 표찰 달기. 네 번째, 관련자에게 공지. 다섯 번째, 기기 정지 격리 후 안전 상태 확인. 여섯 번째, 잠금 및 표찰 달기 해제 순으로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니얼 미스 보고 제도입니다. 니어 미스란 사고가 일어날 뻔하였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니어 미스를 통해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실제 사고의 발생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 선박은 식별된 니어 미스를 이포스의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내 SHEQ 회의에서 니얼 미스의 건수와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적합사항 보고 절차입니다. 부적합사항 보고는 규정된 요건에 불일치하는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한 원인을 파악, 조사, 분석하여 부적합 내용에 대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 향후 재발 방지 및 부적합 사항 발생을 근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적합 사항 보고의 적용 범위는 절차 부적절, 절차 불이행 및 미숙지, 불합리한 행위, 근로 및 휴식 시간 미준수, 선박 및 장비의 부적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목표와 추진 계획 미달성 또는 불이행의 경우 MRR을 통해 보고합니다. 니얼 미스는 앞서 말씀드린 니얼 미스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사고의 경우 사고 보고서를 이용하여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스 리뷰입니다.
마스터스 리뷰는 선내에서 이행하는 SHEQ 시스템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적합하고 효과적인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관 및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SHEQ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스터스 리뷰의 검토 대상 항목으로는 SHEQ 목표 달성에 대한 검토, 회사 방침에 대한 검토, 주요 부적합 보고에 대한 검토, 변화 관리 및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 등이 있습니다. 마스터스 리뷰 리포트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 두 종류가 있는데 정기보고는 매년 9월 30일 기준 SHEQ 시스템 이행 결과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매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파트 1부터 3까지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소개드렸습니다. 파트 4에서는 작업 시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가지의 항목이 있고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부터 시작하여 보호구 착용, 안전보건 표지 부착, 작업장 내에서의 통행, 위험기계 기구 방호 조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운반 작업 안전, 수공구 사용, 화재 예방, 화학물질 안전보건, 유해 위험 장소의 출입 제한,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보호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작업자는 불편하더라도 작업 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화면의 장비들은 선박에서 지급되는 보호구로서 적절히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롤링으로 인한 미끄러짐으로 끓는 물이 조리장의 왼팔에 쏟아지며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뜨거운 냄비를 잡기 위해 장갑을 착용했는데 오븐용 벙어리 장갑을 사용하여 갑작스런 롤링과 미끄러짐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체 동요가 있을 때는 최대한 모든 물건과 움직임을 고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고 뜨거운 통의 경우는 양손으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표지란 위험한 장소나 위험한 물질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리고 비상시에 대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이나 기호, 글자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선박에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IMO 심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갑판과 기관실은 철판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로 이동해야 하며 작업에 임하지 않거나 잠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장 내에서의 통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입니다. 기관수가 거주구역에서 데크로 나가던 중 외부 출입구의 문턱을 넘어 계단을 딛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사고입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장애물 등이 있는 구역을 이동할 때는 선체에 순간적인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핸드레일이나 손잡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급하게 해치 커버를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갑판장이 해치 커버 레일 위에 놓여있던 스토퍼를 제거하고 데크상으로 내려가다 구조물에 미끄러져 골절을 당한 사고입니다. 비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빠르게 내려오려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고 평상시 안전을 우선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고입니다. 다음으로 유해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 조치란 위험한 기계나 기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선박에서는 여러 가지 방호 조치를 설치한 기계, 기구들이 많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호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입니다. 절단 작업을 위해 그라인더를 작동하는 순간 디스크가 돌며 파열되었고 일항사의 왼팔을 강타하여 절상된 사고입니다. 그라인더의 규격보다 큰 디스크를 사용하려고 사고 방지를 위한 프로텍터 커버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디스크가 마모되어 사용에 적합하지 않았고 절단용 디스크가 아닌 연마용 디스크를 절단 작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공구와 장비는 작업에 맞게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방호 조치는 위험기계와 장비뿐만 아니라 감전사고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감전사고는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호 조치는 필수적이며 작업 책임자나 담당자가 아닌 사람은 부근에 절대 접근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기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에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전기 작업은 사고 발생 시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전기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전기 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작업은 단독으로 작업하지 않고 숙련자와 2인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고 비상 상황 시 해야 할 행동을 교육해야 합니다. 멀티테스터를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멀티테스터를 사용하다가 전기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3기사가 전련 저항을 측정하는데 주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테스터를 모터 측이 아닌 전원부 측에 접촉하며 스파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안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업 전 테스터의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하고 전기 작업 허가서를 작성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감전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선박에서 운반 중 물건을 떨어뜨려 발을 다치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물건 사이에 손이나 발이 끼이거나 급하게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에는 반드시 화면 하단의 그림과 같이 중량물을 들도록 하며 가능한 2인 1조로 작업하고 운반용 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럼과 계단 문턱 사이에 손가락이 협착된 사고입니다. 무거운 중량물을 2인 1조로 작업해서 체인블록과 슬링벨트를 사용하였으나 드럼에 슬링벨트를 한 줄로만 매달아 사용한 것이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슬링벨트를 매달아도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빠르게 처리하고자 추가적인 고박 장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쉬운 사고였습니다. 다음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중 작업자 간의 신호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손가락이 협착된 사고입니다. 당시 슬러지 양육업체인 외부인이 신호를 중계했는데 잘못된 수신호를 전달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부인은 본선 작업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작업에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외부인과의 작업이 필요하다면 사전 안전 미팅을 시행하고 상호간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선박에서 일반적으로 보수 작업이나 수리 정비를 할 때 수공구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공구를 이용해 작업을 하기 전에는 고려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장과 갑판장이 2인 1조로 해머와 기어 풀리를 사용하여 작업 중 작업 신호가 맞지 않아 휘두른 해머의 조기장의 손이 가격당한 사고입니다. 멈추라는 신호 뒤에 해머링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조정해야 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조정하다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작업 신호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신호를 시행하는지 시간을 두고 재차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형광등을 취부하기 위해 사다리 없이 페인트통과 주변 구조물을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한쪽 발을 헛디뎌 낙상하여 골절을 당한 사고입니다. 디딤 도구가 없어 주변에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통을 임시로 사용했는데 단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불안전한 자세나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다리를 가져와 제대로 지지해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입니다. 만약 화기를 이용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관리자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위험성 평가가 완료되고 작업 허가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화기 작업을 할 때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를 피하고 화기의 불씨가 제어되지 않는 날씨는 피해야 합니다. 작업을 완료하고 주변을 정리한 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은 지정된 용기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뚜껑을 덮어 놓아야 합니다. 화재 발생을 대비해 소화기의 위치를 알고 주위를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혼자 끄려 하지 말고 신속히 경보장치를 작동한 뒤 주변에 알리고 선교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박 화재 사고 사례인 설봉호 화재 사고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화물칸에 실려있던 차량에서의 전기 합선으로 사고 시각은 한밤중이었으나 승무원들은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먼저 야간 순찰 당직 중이던 부원이 화재를 당직 항해사관에게 보고하였으며 당직 항해사는 선장에게 사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선장은 브릿지로 복귀하여 매뉴얼에 따라 직접 조선을 실시함과 동시에 해양경찰에 화재 사실을 신고한 후 1등 항해사로부터 초기 진압에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비상부서 배치를 발령하고 방송했습니다. 그 후 엔진을 감속, 정지 후 비상 연료 차단을 하고 긴급 투묘 조치를 하였으며 비상 알람과 기적을 사용한 뒤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비상 사태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각자 비상부서 배치 위치로 집합해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한 뒤 갑판 비상 집합 장소로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선장의 명령을 받은 승무원들은 비치된 구명정을 강하에 바다에 진수했고 선장은 최종 퇴선 명령을 하달했으며 비상 집합 장소에 있던 승객 대부분은 비상 탈출용 사다리를 타고 안전하게 구명정에 탑승했습니다. 이 사고는 선장의 침착한 화재 사고 대처와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대피를 빠르게 유도한 덕분에 사망사고 없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렇듯 평소 훈련을 통해 사고 시 대처 능력을 길러 비상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 인명 사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화학제품 간의 반응으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입니다. 화재 당시 석유 화학제품 27,000톤가량이 실려 있었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옆 선박에 이송 준비를 하던 중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화물들은 취급을 조심히 다뤄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학물질 안전보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에서 주로 MSDS라고 불리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화학제품의 안전한 취급과 사용을 위해 정보가 담긴 자료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선박은 여러 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니 MSDS를 비치하고 사용 전 MSDS를 확인하여 물질의 특성 등을 숙지 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는 탱크 클리닝을 위해 일항사가 휴대용 가스 디텍터를 착용한 부갑판장에게 탱크 진입을 지시했습니다. 가스 디텍터를 미착용한 갑판장이 본인에게도 지시한 것으로 오인하여 탱크 진입 후 작업 중 잔유가스에 질식했습니다. 화학제품 화물에 떨어져 잔유 화물에 의한 2도 전신 화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질식으로 인한 사고이나 화학제품에 닿아 전신 화상이 발생하여 화학제품의 위험함을 알리기 위한 소개 자료입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작업을 하고 화학제품 근처에서 작업 시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 위험 장소입니다. 유해 위험 장소는 크게 산소 결핍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와 화재 폭발의 위험성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산소 결핍 질식 사고는 당사자가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특징으로 구조를 위해 현장에 진입하는 사람도 연쇄적인 질식을 일으켜 사고 후 회복되어도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렇듯 유해 위험 장소의 작업은 반드시 최소 2인 이상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 밀폐구역은 입구와 출구가 제한적이어서 산소 공급이나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선박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밀폐구역을 식별하여 리스트를 게시해 두어야 합니다. 밀폐구역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허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가덕도의 토사 운반용 바지선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에 선내 밀폐공간 내벽의 산화작용이 활성화되어 선체 용접을 준비하던 선원이 맨홀 아래에 숨진 채 발견된 사고입니다. 이처럼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폐구역 작업 시에는 산소 농도가 정상 수치가 되도록 통풍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 대응을 신속히 해야 되므로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비상벨이나 무전,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상관이나 책임자에게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아차 사고나 경미한 사고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앞서 보았던 사고의 대부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여 발생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일어난 인사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안전사고는 승선 중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승선자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승선 생활을 기원하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